일단 우리가 세 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알체라 네. 메타버스 회사인데 최근에 뭐 급락을 해서 여기 질문지에 있어가지고 네. 알체라 관련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주호 앵커가 중국 관련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파이낸셜 스토리 SK그룹의 배터리 그러니까 파이낸셜 스토리 안에서 배터리 관련한 가닥만 네. 쏙 뽑아가지고 네.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체라 얘기가 좀 충격받으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알체라가 이제 메타버스 테마주의 대장주거든요. 네. 그 내용 잘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그래갖고 제가 주가가 28,000원에서 한 56,000원 2배 정도 최근에 올랐어요. 네. 그랬는데 알체라라는 회사에서 갑자기 그 우리는 메타버스 회사가 아니다라고 공지문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러니 막 난리가 났죠. 그렇죠. 주주들이 네. 이제 진짜 쌍욕이 나오는 거죠. 네. 너 뭐냐 뭐 그러면서 뭐 이전에 메타버스 회사라고 하던데 뭐 이제 아니라 그러고 네네. 그리고 주가 떨어지고 이게 또 너 혼자만의 회사냐 네. 너가 경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사실 발칙한 경제니까 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조금 그 냉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알체라가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자기들에 대해서 SNS라든지 인터넷 매체나 이런 데서 너무 과장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네. 그리고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메타버스 관련한 매출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알체라가 하는 얘기인 거. 네, 알체라가 하는 네, 얘기예요. 그런 알체라가 문의가 하는 굉장히 얘기. 많이 네, 들어오고 네. 있다. 그래서 매번 전화가 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게 그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거기 관련한 매출이 없다. 네네. 그리고 단기에 메타버스 관련한 사업을 할 생각도 없다. 네.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전화 오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공지를 한 거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알체라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짧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한 2달 전인가 3달 전쯤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알체라가 어떤 회사냐면은 영상 인식을 하는 회사예요. 그 영상이 이렇게 있으면 네. 그거를 딱 인식을 해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어. 이미지 인식을 네네. 해서 이걸 인공지능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이게 고양이구나. 이게 뭐 브로콜리구나.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주호 앵커구나, 네. 이게 권순우 기자구나, 이걸 인식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외교부에다가 이제 안면인식 솔루션을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걸 어디 가서 쉽게 볼 수 있냐면은 공항에 가면 네. 우리가 여권을 내고 네. 그 거기 있는 그 직원분 네. 무서운 아저씨가 이렇게 딱 보고서 한번 싹 쳐다보잖아요. 네, 쳐다봐요. 그럼 우리 움찔하잖아요. 혹시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 그럼 아니 그 심지어 눈빛도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예. 너는 분명히 네가 아니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서 너 이렇게 포토샵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안경 벗어 보세요. 뭐 그럴 때도 네, 있고. 맞아요. 모자는 당연히 벗는 예, 거고. 그리고 좀 이렇게 뽀피디 같은 경우는 너무 예뻐졌으니까 혹시 뭐 예, 하셨어요?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하는 그걸 있는데 빠른 코스가 있어요. 패스트트랙이. 네네 있어요. 전자여권. 네네. 딱 찍으면은 그냥 딱 찍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안면 인식 기술. 그거를 알체라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 청사를 뭐 일반인들이 별로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러니까 정부 청사에 가면은 그 들어갈 때 얼굴을 찍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위에 달려 있어 뭐가. 그러니까 이 카드 찍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얼굴 이렇게 해서 찍고 이렇게 들어가. 요 그러면은 공무원분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잘 못 들어가요. 너무 어렸을 때 그 공무원증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영상 인식 기능을 알체라에서 솔루션 제공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하나 하는 비즈니스 중에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에,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불이 한 번 나면 안 꺼집니다. 맞아요. 네. 장난 아니에요. 네. 여기는 막 한 번 산불 피해가 나면 23조 네. 피해가 막 그 정도로 막심하게 나서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캘리포니아 산불 때문에 회사가 파산했어요.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PG&E라고 회사가 그 책임을 묻고 파산했었어요. 네, 물론 다시 지금 그 회생 절차 받고 있긴 한데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잡계 이론으로 설명하는 네네.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산불 방지를 잘하더라도 산이 너무 커지고 나무가 우거지면 네. 정말 작은 그 있잖아요. 뭐야
중국에서 나비가 네네.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복잡계를 해서 캘리포니아에 태풍이 오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것처럼 너무 복잡해지면 작은 변수 때문에 너무나 네.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기적으로 산불을 내요. 그래요? 이게 너무 산이 우거지면 방어가 불가능하다. 네네. 그래서 복잡계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알체라가 뭘 했냐면은 거기에 CCTV가 한 800대 정도가 설치가 돼 있어요. 네. 그럼 그 800대의 CCTV에서 하루에 한 100만 장 정도의 그런 영상들이 와요. 네.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봅니다. 어, 아무 일 없는 걸 계속 보는 거지. 100만 장을. 네. 아무 일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CCTV는 네. 우리가 편집한 CCTV를 보시니까 와 저런 것도 찍었네 싶지만 그러니까요. 네네. 하다못해 집에서 블랙박스 한번 보세요. 차에 있는 거. 네네. 진짜 재미없어. 하루 종일 그냥 가잖아요. 네네. 그러다 사고 나는 순간 그 하나만 그쵸. 인상적인 네네.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건데 네. 알체라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네. 여기서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네. 예를 들어 연기가 피어오른다거나 아니면 이런 뭔가의 불안정한 모습들이 보인 것만 추려서 아하. 하루에 한 1000장 정도로 제공을 해요. 그러면 천장은 볼만하다. 네, 1000장은 네. 볼만하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연기인지 네. 아니면 더워서 나는 아지랭인지 그러네요. 아니면 먼지인지 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내는 게 네. 이게 영상인식 기술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알체라가 한 7년치 데이터를 받아서 네. 이걸 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알체라 얘기로는 그 구글보다 산불 정보가 더 많다 자기들이. 오. 왜냐면 정부기관에서 그대로 그쵸, 받아온 그쵸, 거니까. 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한전, 네. 뭐 고압 송전탑이라든지 네. 전선이라든지 이런 거 망가지면 네. 영상으로 이렇게 계속 찍고는 있는데 네. 전봇대를 네. 하루 종일 찍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무 사람이- 일도 없는데.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네, 그쵸. 사람이 그러니까 할 이런 수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그 진짜 저랑 똑같은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 최수용님께서 훌륭한 회사네. 네, 훌륭한 회사네요. 훌륭한 회사예요. 네. 그럼 여기서 메타버스하고 만나는 지점이 뭐냐면 네. 이게 메타버스라는 거는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옮겨 놓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현실 세계에 있는 거 중에 이걸 어떻게 옮길 거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래픽으로 3D 그래픽으로 막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나의 아바타를 만들고 싶어. 음. 그러면은 나를 찍어서 네. 옮기는 거예요. 뭐 메타버스로. 메타버스로. 네. 그리고 이게 얼굴만 생긴 것만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춤을 춘다거나 네. 아니면 걸어간다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수영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인식을 해서 데이터화를 해서 메타버스로 옮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랑 똑같은 아바타를 만드는 거죠. 음. 그리고 이조 앵커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물을 네. 찍어서 네네. 모델링. 모델링으로 옮기거나 네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음. 여기가 그 연이 또 있어요. 이제 알체라 같은 경우에 황영규 대표가 네. 삼성 종합기술원 출신인데 9년 동안 얼굴 인식 기술을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오. 그리고 SK텔레콤에서도 2년 동안 했는데 SK에서 있을 때 그 네이버의 스노우 그 안면 인식해서 뭐 캐릭터 만들어주는 그 애플리케이션 잘 모르시는구나. 아니에요? 사진 예쁘게 찍어주는 분명히 난데 내가 아니게 찍어주는 그게 정답이네. 그 여권에 해놓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다시 보는. 예쁘게 만들어주는 네네. 그런 건데 거기에 보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귀를 달아준다거나 네. 선글라스를 씌운다거나 그쵸, 뭐 이런 그쵸. 거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막 돌리고 그러면 이게 없어져. 잘 못 따라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못 따라와.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 스노우에서 앱을 할 때 이 SK에서 그 기술 자문을 했던 거예요. 네. 이게 막 움직이고 막 그럴 때 이걸 따라가게 하는 거를 얼굴 인식을 눈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영상을 인식해서 여기다가 뭔가 스티커들을 붙여줄 때 네네. 잘 이걸 해주니까 네이버 쪽에서 스노우 쪽에서 그러지 말고 나와서 창업을 하셔라. 네. 오.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가 알체라예요. 아하. 그래서 알체라의 최대 주주는 스노우입니다. 어. 그리고 아하. 여기서 스노우하고 합작 회사인 플레이스 A라는 걸 만들어서 네.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VR, AR 기술 개발을 해서 그게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네. 그 기술 개발 쪽을 해주고 있어요. 플레이스 A가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 건 맞는 거.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한 데는 제페토고 네네.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VR, AR 기술을 한번 개발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회사가
그 플레이스 A.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알체라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관련한 직접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다. 네. 우리한테 메타버스 관련한 매출은 0원이고 네. 앞으로도 단기간에 메타버스 관련한 사업을 할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리해 보면 메타버스 서비스, 그러니까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는 그냥 제페토인 거고, 예. 그리고 그 제페토에서 적용할 수 있는 VR, AR 기술이 있는지 한번 개발해 볼까라고 해서 만든 기업이 플레이스 A. 근데 거기도 매출이 나는 건 아니라는 네, 거지. 그것도 그렇고 플레이스 A도 스노우와 합작법인인데, 스노우와 합작법인. 예, 딱 거기까지네요. 알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하고 기술주의 경계는 되게 모호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회사예요. 자율주행 기술이 다 있지 않잖아요. 완벽한 자율주행을 할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진짜 완벽한 자율주행을 테슬라가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불확실해요. 네네. 진짜 로보택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네. 진짜 테슬라의 스페이스X가 화성 갈까요? 진짜? 모르죠. 모르죠. 네. 근데 거기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거의 충분히 많은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고 띄우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매출은 미미하지만 실제로 화성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우주 산업이 커졌을 때 이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밸류에이션을 해서 네. 로보택시를 갈 수 있는 그 과정에 풀셀프 드라이빙 기술이 충분히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의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를 우리는 기술주라고 부르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줘요. 그럼 테마주 같은 경우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설사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기업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어요. 네네. 이런 거를 우린 테마주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은 이 알체라 입장에서 자신들이 메타버스 회사라는 거는 테마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지금 하고 있는 모델 중에 메타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게 뭐 나중 된다고 해서 메타버스에서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뭘 할 것도 아니고 네. 그럼 자기네가 메타버스라는 테마에 올라타서 주가가 급등하고 네. 언젠간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자기 회사는 그 테마에 속해서 그걸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밝힌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정치 테마주 회사가 우리는 그 정치인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네. 저희 그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뭐 선거철을 앞두고 어떤 기업들이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그 기업이 공식적으로 저희는 그 인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라고 밝히는 경우는 저희는 많이 봤었고 그 밝히면 사실 또 주가는 급락하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알체라에게 지금 주주분들이 하고 있는 항변처럼 이게 당신만의 회사야 주주만 뭐 이런 그 비판은 안 하죠. 안 했었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서 사실 메타버스 테마주에서 알체라가 분류된 건 사실 테마주에 가까운 건데 네네. 그거를 자기가 뭔가 기술주 메타버스 기술주에 투자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딴 걸 떠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원래 싫어해요. 네네. 근데 뭐 저도 다 싫죠. 싫은데 그쵸? 네. 이게 테마주에서 이런 일이 왕왕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아니 뭐 주가 오르는데 그걸 굳이 얘기해 갖고 네. 떨어뜨리냐 이게 제일 큰 불만일 수 있어요. 네네. 아니 뭐 가만히나 있지. 왜 굳이 얘기해서 떨어뜨리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알체라 황영규 대표하고 인터뷰를 할 때 어떤 게 인상적이었냐면은 제가 처음에 알체라 소개를 받을 때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도대체 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다는 게 뭔가가 저는 궁금했어요. 네네. 그래서 황 대표님한테 물어봤어. 인공지능 기술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뭐 어떠냐? 그랬더니 그때 황 대표님이 했던 얘기는 인공지능 기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네. 아니, 나는 인공지능이 뛰어나다 네. 회사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기술 레벨이 올라와 있고 네. 기술 표준도 어느 정도 잡혀 있고 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 차별화를 하는 게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뭔 얘기냐면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 네네.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 딥러닝에다 집어넣을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지. 네네.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알체라의 그 경쟁력은 뭐냐? 네. 라고 얘기했더니 자신은 굉장히 이 시장에 빨리 뛰어들었고 네네. SK, 삼성전자, 한전, 뭐 이렇게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이런 데들과 빨리 컨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신들의 딥러닝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인식률을 높여가는 인공지능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이런 그 도구가 아니라 네네.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에 가까울 수 있는 레벨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거의 다 끝나셨나요? 좀 더 얘기해 주셔야 되죠. 그 네. 뒤에 뭐 딴 얘기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좀 더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요? 사업가의 아주 분명한 철학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무슨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를 많이 뽐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대신 그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진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기술 자체를 중요하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 기술보다도 그 기술에다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얹어서 거기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진짜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그 시점이 될 텐데 황 대표는 이미 거기까지 가 있는 상태라서 저는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그 데이터를 자신들이 먼저 확보를 했다는 거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나중에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정도 데이터를 모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입장벽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되게 불편하게, 제가 최근에 황 대표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딴 얘기 중에 불편한 얘기는 뭐였냐면은 네. 딥러닝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래갖고 지금 와서 무슨 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 얘기하는 사람들 네. 대부분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황 대표가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네. 딴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네. 그거 이미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서 뭘 하고 싶어서 이걸 딥러닝을 할 것이냐, 네네.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것이냐가 훨씬 중요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 딥러닝을 해서 빅데이터로 뭘 해보겠다라는 거는 사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게 황 대표가 이번에 저 공지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네네. 그럼 여기서 제가 테마주 투자에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이게 그 알체라가 메타버스 회사가 맞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네.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기술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써먹을 수 있는 게 그쵸.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황 대표가 뭐라고 주장을 하든 그 시장에서 여기는 메타버스 기술이 있는 회사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네네. 그거는 사실 황 대표의 얘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진짜 여기가 메타버스랑 관련이 없는 회사라면 황 대표님이 거기서 내가 메타버스 회사라고 주장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네네. 그렇죠. 시장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야 네네.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테마주 투자를 할 때 이게 호재하고 악재가 있을 때 호재는 공개를 하고 악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그 좋은 기업이냐라고 네네. 본다면 이건 악재를 먼저 공개한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매출 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라 라는 얘기를 먼저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라도 진짜 네. 악재가 있을 때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감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잡담하다가 좀 시간이 좀 됐는데 그래도 뭐 오늘 라이브니까 네네. 이번에 최근에 어떤 일이 또 하나 있었냐면은 이게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그래요? 네. 유나이티드 제약이 네. 한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하던 회사가 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테마에 얽혀서 1조가 됐어. 1000%. 네. 그리고서 유나이티드 제약 그 강덕혁 대표님이 머니투데이 방송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그날 그냥 하한가 보내갖고 시가총액 3,000억을 날려버렸어.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때 저희 방송에서. 강덕혁 대표님이 딱 방송 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 그 자기가 32년 동안 제약 사업을 했다. 네네. 그래갖고 미국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진출해봤다. 네네. 내가 생산은 좀 했는데 네.
판매할 능력이 안 돼갖고 다 망했다.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얘기가 망했다는 얘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서도 망했고 네. 이집트도 뭐 사실상 지금 망해가지고 거의 정리하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런 그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한 4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나는 글로벌한 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네. 그 얘기를 했고 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딱 첫 마디가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치료제 때문에 그때 엄청 올랐었던 거잖아요. 네. 네. 기대하지 마라. 네. 우리가 이거 천식 치료제로 한 6년 동안 개발을 하다가 네네. 이거를 이제 코로나균 때문에 생겨난 폐 질환에도 한번 해볼까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좀 결과가 괜찮았다. 네네. 그래서 동물 실험 들어갈 건데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한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할 거고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 회사에 투자하지 마시라 이 한 거예요. 와. 그러면서 대놓고 얘기한 게 주주 여러분 큰 기대를 갖지 말아달라. 맞아요. 매우 어려운 기술이고 잘 되면 세계적인 성과인 건 맞는데 네. 세계적으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지금 배워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걸로 우리 주가 좀 올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게 어쩌면 꼰대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네네. 젊은 분들 너무 빨리 주식에 눈을 뜨지 말고 네. 언제든지 손해 볼 수 있다는 걸 다 염두에 두고 네. 회사의 재무 구조나 미래가 어떤지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코로나19 테마가 패션처럼 네네.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주가를 기대를 갖게 하면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회사 주가가 올리는 건 난 반대다. 네. 그냥 말 표현이 돼서 그랬어요. 우리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주시는 분은 감사하지만 코로나 하나로 이걸 우리의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대표이사로서 반대한다. 와, 맞아요. 이런 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워낙 코로나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이 싱숭생숭 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사건도 많이 터지기도 했었고 그런 상태에서 그 아마 이 프로그램에 들어갔던 조연출이었을 거예요. 저한테 가서 담배 피자고 하면서 선배 이래요. 아니 사지 말래, 투자하지 말래요. 이게 말이 돼요. 저희는 또 워낙 핫하니까 그분을 초빙을 해서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자. 그 치료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자. 막 그때가 트럼프 대통령 그 승인도 안 난 치료제 막 맞고 이럴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제약도 한번 치료제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하지 말래요. 막 하한가 나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섭외를 제대로 한 건 맞는지. 근데 나름 사실 저도 그때 되게 분명한 분이신데?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맞네요. 와 좋네요. 와. 제가 그 테마주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로 탓하지 않아요. 네네. 테마주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단기 트레이딩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테마주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큰 바보 원칙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내 기업 가치는 이거보다 더 높지만 네. 누군가는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이걸 받아줄 거야라는 맞아요, 것을 맞아요. 염두에 두고 하는 게임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게임에서 내가 이긴다는 얘기는 나보다 더 큰 바보에게 이게 주식을 던지고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주가가 어떤 큰 바보가 없어서 주가가 떨어졌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마지막 남은 바보가 된 건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판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테마주 투자는 원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제일 극단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철도 만드는 네, 맞아요. 회사인데 여기에 대표적인 바보 중에 하나가 모건 스탠리예요. 그래요? 모건 스탠리가 여기를 2006년에 지분 취득을 해서 네. 상장하면 팔아야지라고 해서 이거를 계속 들고 있었는데 2013년에 상장을 했어요. 네. 근데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한 번도 공모가를 못 넘겼어. 진짜. 그러니까 물렸어요. 제대로 물린 거예요. 네네. 그리고서 모건 스탠리가 진짜 물려가지고 그거를 뭐 거의 10년을 넘게 들고 있다가 네네. 2018년에 대북 테마주로 로템이 쫙 간 적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로템은 철도 마진이 굉장히 박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기업 밸류를 높게 쳐주기가 어려운 회사예요. 네네. 주가 쫙 올랐잖아요. 네. 와, 신이 도와준 거지. 옳았구나. 그리고서 모건 스탠리가 지분을 다 던졌습니다. 전량 던져서 더블 먹고 나갔어요. 와. 그러면 그 한국의 그 당시에 이건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까지 그냥 다 달라붙어서 대북 테마주를 띄웠거든요. 네. 누가 웃었냐? 모건 스탠리가 웃으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2배 먹고 나갔어. 와. 그럼 그 물량을 받아줬던 사람들은 결국은 또 다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말씀하시는 와중에 그 MW님 이게 MW님께서 그 파워챗 슈퍼챗인가요? 슈퍼챗. 슈퍼챗 쏴주신 거 맞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테마주 투자는 저는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알체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려면은 네.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알체라가 사실 그렇게 실력도 잘 나오는 회사도 아니에요. 네네. 이게 초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막 엄청나게 나고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회사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술주로서 투자를 하는 거죠. 안면인식 그 기술이 잘 될 그쵸. 거다. 네네. 라는 거를 가정하고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같은 거 지금 많이 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ATM 가갖고 이거 넣어가지고 하는데 신용카드가 왜 필요하죠? 나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신용카드는 다른 사람도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은 갖다 쓸 수 없죠. 네. 그럼 ATM기에 그거 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서 투자를 하면은 할만한 거죠. 네.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지만 이게 분명히 시장이 커질 거고 그럼 기술주로서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네네. 그러다가 모건 스탠리처럼 운 좋게 이게 테마에 얽혀서 쫙 올라가. 네. 오 그럼 땡큐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테마주 투자를 하더라도.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알체라 관련한 그 오늘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참 뭐 저는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봤죠. 그리고 이제 굳이 알체라의 입장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 지금까지 말씀해주셨던 정황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알체라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메타버스 맞습니까? 메타버스 맞습니까?라고 개인적인 질문을 할 때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를 계속 얘기했지만 예.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 전화 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안 믿고 테마로 계속 올라타길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더니 투자자분들과 주주분들이 좀 난리가 났었던 예. 그런 상황처럼 알체라에게서는 인식을 하고 있겠네요. 좀.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쁘죠. 네, 그 사람 네. 말해가지고 주가 빠졌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투자를 하실 때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해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그 내 투자 원칙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회사 테마주 투자하면 안 돼요. 저거 있어요. 니콜라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시장과 미국 시장의 약간 다른 점일 수 있는데 니콜라의 경우에는 뭐 어제인가 그 뉴스가 나왔어요. 트레버 밀턴이었었나요? 기소됐죠. 그 기소됐었는데 저기 혐의 풀려났습니다. 어쨌든 근데 니콜라가 사실 그렇게 그러면 기소가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주주들을 호도했다는 게 그러니까 예. 잘못된 정보로 주주들을 호도했다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알체라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메타버스 붐을 타는 것을 그냥 두고 봤다면 사실 이건 주주들을 호도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나중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뭐 집단 뭔가요? 그거 집단 소송. 집단 소송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두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였다면은 그런 건 바로바로 주주들을 호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건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알체라를 보니까 그런 상태네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래요. 테마주 투자하실 때 몇 가지 팁을 좀 네. 설명드리면 중간에 어중간하게 피 껴있는 회사들 테마주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던져버려. 네네. 그러니까 원래 주식시장에서 작전을 할 때도 대주주하고 짜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네. 주가 쫙 올라가면은 오케이 땡큐 뭐 우리 회사가 저렇게 될 리가 없는데 네. 그냥 팔아버려요. 네. 지분율이 좀 불안하다? 그럼 대주주가 팔면 주가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사면 돼요. 네. 물론 단기 매매 차익 거래 그 규제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중간하게 뭐 이렇게 주요 주주라든지 PE라든지 이런 데 껴 있는 거는 테마주 투자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허. 왜냐면 중간에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네네. 거기가. 그리고 CEO가 너무 이렇게 정직한데 안 돼. 에? 정직한데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려요. 우리 그런 회사 아니다. 네네. 막 이러고 아까 유나이티드 제약도 보니까 우리 회사 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네. 반대한다. 네네. 이런 회사 테마주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회사들 조심하셔야 돼요. 테마주 투자할 때죠. 네, 테마주 투자할 때. 네네. 그러니까 안 그러고 야 주가 올랐다 땡큐 그러면서 네.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그 주식들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대주주가 주가 올리는 거를 즐기는 네네. 그런 회사들이 테마주를 할 때 좋아요. 네. 왜냐면 적당히 양념도 빼주거든요. 네네. 이렇게 슬쩍슬쩍 공시를 내준다거나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를 이렇게 붐업하고 싶은 CEO들이 있어요. 네네. 대주주들이 그런 회사들이 테마주 투자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